그간 국정감사 때마다 눈길을 끄는 시연으로 주목받은 국회의원들이 있었는데요. 이번 국감에서는 눈길 정도가 아니라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한 의원이 있어 화제입니다.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인데요. 전화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연왕이라는 그런 별칭까지 붙었습니다. 지난 국감에서 의원실에서 만든 소형 EMP 충격기로 단번에 스마트폰을 목통으로 만들어 국감장을 놀라게 했는데요. 이를 직접 만들 생각 어떻게 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IT 기업에 30년 동안 근무를 했고요. 그래서 그런 정책 제안이나 시연 아이디어는 제가 냈고요. 네. 이 제작은 저희 보좌진들이 함께 제작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국정감사 질의 시간이 7분이고요.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국민들께 잘 알려드리고 정부 부처를 설득하려면 확실한 메시지가 전달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시연을 결정하게 됐는데 최근에 아시다시피 북핵 실험이라든가 아니면 안보 위협이라든가 또 사이버 테러가 지금 굉장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감 전부터 온라인 사드 구축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는데 네. 북한의 이제 전자전이라든가 EMP 위협을 찾아보니까 유튜브에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부나 과기부에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서 눈으로 직접 보여드려야겠다. 그렇게 해서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인터넷 정보만으로도 의원실에서 이 같은 충격기를 만들어 스마트폰이 목통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심각하구나 이렇게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가 제대로 대비하고 있는지가 관건이지 않을까 싶은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현실이 굉장히 시급합니다. 우리 그 전기망이나 전력망이죠. 통신망, 금융, 교통, 철도, 국가 전반적인 사회기관망에 EMP 보호의 대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전쟁이 났을 때 혹은 재난이 났을 때 그 대통령께서 직접 지휘하는 국가지도 통신망조차도 이 EMP의 방어 능력이 미흡해요. 그러니까 지금 2009년부터 끊이지 않고 사이버 테러가 급증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그 좀비 PC라고 그러죠. 그 디도스 공격을 연계해주는 그 좀비 PC가 굉장히 그 1,330만 건 정도로 탐지될 정도로 북한의 교란 또 중국발 또 다른 외국으로부터의 교란이 심각합니다. 예로 이제 전국의 발전소나 변전소를 이어주는 그 장비들이죠. 장비들도 외산 장비들, 중국산 화리 장비들이 많아요. 네. 이 얘기는 이제 백도어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해킹이 가능하다. 현실은 굉장히 시급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또 공공 와이파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현재 계속해서 확대되는 가운데 내년에 약 20만 개의 공공 와이파이를 새로 구축하겠다는 계획 정부가 내놨는데요. 하지만 이로 인해 사이버 테러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선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이제 우리가 와이파이 메카를 만든다. 그거는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공공 임팩트죠. 네.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해킹 메카가 우려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 와이파이는 보안 설치가 42%는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시원하게 대문을 열어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이 13,500대 정도가 이미 해킹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공공 장소에서 와이파이를 쓸 때 악성 코드에 감염된다던가 또 디도스 공격을 하기 위해서 문이 열려 있다. 국민들이 그걸 알고 쓰셔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이파이 메카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이거 국민들께 더 큰 피해가 갈 수 있다. 최근에 이 취약점 신고 건수가 무지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기존에 설치했던 와이파이나 신규로 20만 대 와이파이도 정보보호 대책을 시급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부 보안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공공 와이파이를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분들까지 계시긴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공공 와이파이를 말씀대로 축소해서는 안 되겠죠. 확대를 한다면 이에 따른 보안 대책을 분명히 강화해야 될 텐데요. 어떤 해법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보안 대책입니다. 보안 대책은 첫 번째로 관리 감독이에요. 그 관리 감독의 주무부처가 또 공유기 그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하고 같이 해서 보안 가이드라인을 규정을 마련해서요. 민간에게 권고하고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의 해킹 테스트 등을 정기적으로 수시로 해서 어느 와이파이가 해킹 당할 수 있는가를 보는 것도 국민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공공 장소를
선택과 집중을 해서 네. 보안이 반드시 필요한 곳들이 있습니다. 철도청 근처라던가 아니면 공공기관 근처 이런 부분들에는 보안 AP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그거는 의무사항으로 해서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해야 하고요. 그다음 제일 중요한 것은요. 지금 구처에서 전수조사를 좀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전국에 깔려있는 와이파이에 보안이 안 되고 있는 곳이 어디 있는가 현황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 쟁점 사안들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탈원전 부분인데요. 얼마 전 국감장에서 한국당 의원들 졸속 탈원전 중단하라 이런 종이를 노트북에 붙여놓고 국감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무엇이 문제라고 보시는 거죠? 네, 국가의 100년 대계는 굉장한 밸런스가 필요합니다. 그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적절한 접점을 찾아서 밸런스를 해야 되는데 지금 탈원전은 너무 시급하고 초보적이고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또 피폭이나 방사능이란 단어만 이용을 해서 국민들께 공포를 심각하게 지금 주고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전기차나 드론이나 이런 전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그런 시대에 저희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우리 대한민국 원자력 기술이 또 운영이나 건설 기술이 세계적이죠. 그런데 이런 기술에 사장이 우려되고요. 또 미국이나 중국이나 중동에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것도 적신호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고리 오르코기에 있는 우리 울진군에 있는 많은 주민들, 참가하고 있는 근로자들 전부 다 생계 위협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공론화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원자력 안전법상 문제가 있는 공론화이기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많은 상태에 있습니다. 네. 자, 내일 신고리 공론화위원회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이에 따라 또 여러 논란이 일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위원회 결과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끝으로 또한 한국당에서는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과연 신뢰할 수 있을지요. 우리 스위스나 독일은 공론화를 25년, 33년간 했습니다. 3개월 된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이 우리의 원전 산업을 망가뜨릴 수 있다. 또 국민들이 얼마나 신뢰하겠는가. 또 거기서 발생되는 손해는 그 코스트는 누가 감당하겠는가. 결국 모든 피해는 국민이 받지 않겠는가. 너무나 걱정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규제 기관은 원안위는 철저히 배제당하고 있고 또 공론화위원회에 공이 넘어서가 있기 때문에요. 저는요 마지막으로 공론화위원회가 3개월간 그동안에 우리가 무리했던 추진했던 그런 여러 가지를 국민들과 신뢰를 회복하고 원전의 안전 문제를 다시 다잡는 그런 들여다보는 되새겨보는 그런 국민의 토론회장으로는 전 찬성합니다만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은 법적 대응 그리고 국민을 대변해야 하는 그런 길로 저희들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